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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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무시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FC 서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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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은 유소년 선수 인권보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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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문입니다. 그간 사건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새벽 1시 21분에서 29분, 2시 29분 피해 학생이 1시간 8분 동안 카카오톡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4월 27일 7시 50분 아침 피해 학생 사망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룸메이트 학생이 확인한 거죠. 그리고 노트북에 담긴 유서를 발견했고요. 유서를 4월 29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비번을 풀어서 확인했는데 그 간략한 내용은 솔직히 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지도자와 동료 선수의 인권 침해가 접수되었고 (6월 14일) 김포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모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이것은 형사4팀 여청수사팀 합동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이 조사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뭉개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9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출석 허가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피해자 가족 1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김포시에 소극행정 신고를 하고 김포시 감사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김포시 의원 김인수 의장과 면담했고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으나 추후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3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윤모 코치, 한모 코치, 권모 감독에 대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에 의해 징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스포츠윤리센터 공식 보도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유소년 선수 사망 관련 인권침해 지도자들 징계 요청 의결. 피해 선수 당시 차별과 언어폭력의 자살 살인 충동 느껴. 유소년 선수 사망 조사 결과 휴대전화 압수, 삭발, 언어폭력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7일 체육시민연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윤모 코치, 한모 코치, 권모 감독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피해자 김포FC에 대해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로 이관되고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단체연맹인 대한축구협회에 이관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3월 20일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가족이 소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상까지 간략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현 문화연대 공동대표 해주시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연대 공동대표 이동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왜 김포시장님 그리고 서영길 대표님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가해자에게 재계약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국 축구의 선진화 글로벌화를 그렇게 외치는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K리그 1, K리그 2가 유소년 축구,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꿈이자 뿌리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인권과 또 제대로 된 선수 환경에서 훈련 환경과 또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하루 1시간 매일 매주 매년마다 감시하고 챙기고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가해자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구계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 교육계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문화계 입장에서도 결코 국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길 대표가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 재량으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청을 내린 곳입니다. 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공익적인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어느 기관이 해야지만 이 징계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가 그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포츠 선수들의 그 많은 사건들, 사망 사건들,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센터 스포츠 윤리센터입니다. 오랫동안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내린 이 결정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느 기관이 이거를 권고해야 되지만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재계약한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가해자의 입장 그리고 또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언어폭력하고 차별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근거로 재계약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근거라고 한다면은 재계약하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 계약을 보류하는 상태에서 자체 진상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김포FC 이사장인 김병수 시장님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김포 시민들을 위한 또 김포 시민들이 사랑하는 축구 클럽인 김포FC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김병수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고 재계약된 것들을 다시 취소하고 격리시키고 다시 재진상조사를 김포시 자체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김포시 안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이런 문제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그리고 김포시 체육계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고 중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들 더 이상 유가족들 그 사망한 선수의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어졌던 체육계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두 번째 발언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인 국민대표도 이대택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이대택입니다. 김 시장님 그리고 서 대표님,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정 처리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잃은 어린 선수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코치와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생각하고 팀을 생각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겠죠.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잘해갈 것이고 자기 정화를 해나간다고요. 그게 벌써 십수년, 아니 뿌리 깊게 대한민국 체육계에 수십 년 동안 지탱해오던 하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어린 젊은 생명이 이 지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 처리가 아니고요, 사람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축구가 아무리 좋아도, 축구가 아무리 귀중해도, 아무리 축구가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핏값을 이용해서 축구가 번성할 수 있다면 그 축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포츠를 그런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챙기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포츠입니다. 이번의 일을 행정적인 처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발생해왔던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또 발생합니다. 제가 지켜봐왔고 여러분들이 지켜봐왔습니다. 얼마 후 또 잊혀질 일만 하면 이런 일들은 또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장에 가서 환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도 좋습니까? 자, 이번의 일은 분명히 서 대표님과 김 시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 일을 해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 직책에 있는 두 분의 역량이고 두 분의 결정이며 두 분의 책무입니다. 만약에 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분께서는 한국 스포츠의 또 다른 오점의 정점에 계실 것이며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해결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김포FC가 김포 시민을, 또 축구를,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한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당연한 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선택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선택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틀린 결정을 해오셨고요. 바르고 옳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 저 세상에 있는 그 어린 생명에게,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살아남은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다시피 오늘이 그 고인이 된 유소년 선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참담한 일을 겪은 그 마음처럼 쌀쌀한 날씨인데요.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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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무시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FC 서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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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은 유소년 선수 인권보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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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네, 다음은 김대훈 김포시민의힘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포 FC 코치진의 폭력에 의해서 오늘 민영을 달리한 정군의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뒤늦게나마 정군의 생일을 맞이한 정군의 명복을 비럼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의힘 운영위원장입니다.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포츠계의 폭력이 심각하고 반복되는 것은 과거 거리주의 정부 시절에 구축된 국가주의, 승리지상주의 스포츠 정책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재범 사건이 터진 뒤에 민간 합동으로 꾸려진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에서 7차례 공고를 통해서 국가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혁할 수 있는 정책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4개 부처 차관,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그 다음에 운동선수, 인권 전문가 등과 함께 1년여에 걸쳐 고심해서 만든 종합대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이런 후진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코치진과 일부 유소년 축구단의 폭력에 의한 자살로 어린 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어린 유소년이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를 지금 1년여에 걸쳐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문제입니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향해야 합니다. 메달보다 승리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 김포FC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군의 사건을 계기로 김포FC 전반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것인지 이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김포FC 대표이사와 김포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 시민의 힘을 비롯해서 김포 지역의 시민단체는 유가족과 그리고 각 인권단체와 그리고 스포츠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끝까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 순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 발언하시기로 했던 분이 부산을 하시고 저희 시의원인 정왕용 선생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다시피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에 이름이 올라가고 얼굴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 하기 성공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오늘 발언 순서가 바뀌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민 정왕용입니다. 원래는 그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발언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상 제가 대신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김포FC는 시민구단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삶과 질, 안전 부분들을 항상 중심에 두면서 김포 시민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과 기조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이 죽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극단적 삶을 마감할 때 그 정군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김포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긴 게 자부심이 아니라 멍해가 되고 그 가족들한테 제2차, 3차, 4차의 가해로 와닿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강 건너 불경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진정이 되겠지 수수방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구단의 이사장으로서 김포시장, 그리고 김포시 의회, 그리고 김포시 각 공공기관의 제 단체 대표들이 이 사안을 1년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김포FC가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김포시가 도약하는 하나의 시민적 자존심, 그리고 정신적 구심체로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윤리적 그리고 철학적 나름대로의 김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중심에서의 자기 자존감의 중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승리 지상주의, 결과 지상주의, 그리고 선수들의 혹독한 교련 아래서 모든 것들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김포FC의 존립 자체를 우리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이 상황을 냉정하게 수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김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의 전개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그 경과보고에서 허정훈 체육신년대 공동대표가 다시 나와서 오늘 그 고인이 된 정군의 아버지가 그 참석을 못했는데 아버님께서 쓴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우선 기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김포FC 유소년 축구 선수의 고인의 이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아버님의 부탁입니다. 이 글은 아버님께서 김포시 김계순 의원에게 보낸 글 제가 아버님으로부터 허락받고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FC U18 소속이던 학생의 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망 후 발인한 당일까지 감독, 코치, 팀에서는 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생각을 알려줬습니다. 아들이 남긴 카톡 메시지를 며칠이 지나고 어렵게 비번을 풀어서 확인했습니다. 코치의 반복되는 언어 폭행과 심한 차별로 매번 살인衝動을 느끼고 자살衝動을 느꼈다는 메시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그놈들을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 그 기다림이 벌써 11개월째. 그리고 오늘이 사망하고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김포FC 이사이신 시장님 외 김포FC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지속적인 언어폭행과 심한 차별 등에 고통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제부터 직무정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이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개별 통보가 있고 그 사실이 인정될 때부터 학생들과 분리되나요? 아니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인정될 때부터 아이들과 분리되나요? 경찰 조사가 아직도 11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선수들의 출전권, 퇴출권,
진학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있는 감독과 코치가 그대로 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요?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김포FC 학부모님들, 팀에 남아있는 처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배신자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른 팀으로 가도 지도자들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미칠까봐 두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것도 싫은 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아들이 혹여나 상처받았거나 차별받은 사실,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는 축구부, 본인이 당한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피해자 가족들에게 관심과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일 수백 번씩 아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 싶다. 이렇게 전해오셨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 메모를 잠깐 봤는데 원래 가슴에 묻고 아이들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는데 일은 일이지만 그 일이고 나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대응과 지금까지 시청의 대책과 그 반응들이 아버지로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모여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서 김포시민의힘,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공동 성명서를 작성했는데요. 성명서 발표는 여준영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과거에 조재범 사건 때 체육대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늘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작년 4월 27일 김포FC의 선수가 지도자 등 반복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리센터는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가해자들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 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김포FC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 지도자가 선수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반감만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포FC 서영길 대표는 사건 발생 즉시 지도자 선수 분리조치 및 가해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인 재량으로 징계를 내리기에는 법적 근거 등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본인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듯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 심지어 윤리센터의 뒤늦은 징계 요구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서영길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즉각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포FC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김포FC 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린 선수가 사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독히도 무책임한 구단의 지도자와 관리자들의 행태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구단이자 공익법인의 지위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가해 지도자를 직무정지하고 학생 선수들과 분리 후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허술한 조사와 장기간 침묵과 회피, 방관으로 일관한 구단의 행태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포함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식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라던 철인삼종 선수의 사망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폭력과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고질적인 악습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가해 지도자와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중형을 받았으며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 제명되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여러 대한체육회 등을 비롯한 체육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시민사회도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시 오늘 우리는 축구를 좋아했던 유소년 축구 선수의 참담한 죽음 앞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재차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라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오늘 3월 14일은 사망한 유소년 축구 선수의 생일이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김포FC 구단은 여전히 침묵으로 사건을 방관하며 회피하고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언행으로 유가족을 향한 2차, 3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토록 좋아하는 축구를 놓아버리게 만든 어린 축구 선수의 죽음을 마주하며 제2의, 제3의 철인삼종 선수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엄중히 판단한다. 선수들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스포츠 지도 현장에서 어린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 보호자가 되고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할 지도자가 가해자가 되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방관자이자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김포FC 유소년 축구 선수 사망 사건의 현실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찰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저희가 우리는 김포FC 축구 선수 사망 사건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포FC 가해 지도자를 직무정지하고 학생들과 분리 전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 김포FC 서영길 대표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유가족의 정중한 사과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나, 김포FC 김병수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발표하라.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책임자를 징계하고 유소년 축구 선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유소년 선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네, 이것으로 발언 다 마치고요. 질의응답 순서가 있는데 지금 야외인 관계로 질의 질문하시죠. 네, 김포인뉴스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되고 있는데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행사 이후에 김병수 시장이나 서영길 대표 면담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 말씀 두 부탁드립니다. 번째 질문 제가 바로 답해드리고요. 첫 번째는 다른 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했고요. 이 기자회견 끝나는 10시 반에 저희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답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볼 생각이긴 한데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수사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글에 따르면 경찰 조사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의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빨리 그 수습하는 것들이 기본적인데 지금 11개월째 이것을 소위 말하면 뭉개고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명서에서는 빠졌지만 김포 FC 관련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상 질의응답은 일단 개인적으로 이따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제 김포시장 비서실로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30여 분 정도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실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뭐 성사가 될지 저희한테 답변 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시장님께 저희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이런 경우는 뭐 흔히 만나 주실지 모르겠는데 만나 주지 않는다면 이 항의 서한을 비서실에 전달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네,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이거 같이 쓰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은 꿈꾸던 청소년 죽은 것보다 더 큰 지역에 일이 있을까?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라도 우리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여러 단체와 그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서 항의 서한을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신 갖고 전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 FC 유소년 선수가 사망한 사건이 1년이 지나가는데 김포 FC 서영길 대표 사안에 대해서 방관하고 협조하고 김포 FC의 지도자들에 대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의견이 나왔는데도 무시하는 처사, 이런 것들을 이제 김포시 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항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꼭 김포 시장님 면담을 이후에 꼭 잡아주시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분하게 와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